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카리나 강사 박은선입니다. 저희 2월에 뵀나요? 2월, 3월, 4월 생각보다 코로나의 이 사태가 많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직접 복지관에서 이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하루속히 직접 복지관에서 만나서 우리가 오카리나 수업도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는 저랑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카리나를 배우실 거고요. 오카리나에 대한 지식을 상기하고 다양한 곡들,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다양한 곡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연습하고 반주에 맞춰서 연주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앞서서 오카리나에 대한 유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카리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카리나의 모양은 19세기에 이탈리아 사람 주세페 도나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연못에 떠 있는 오카리나, 어린 거위의 모습을 보고 이 어린 거위의 얼굴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카리나 하는 이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어린 거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카리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 제1강에서는 첫 번째로 운지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호흡법과 터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강은 왕초보부터 처음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자, 보면 오카리나가 이렇게 생겼죠. 자, 오카리나의 구멍은 앞에가 총 10개, 큰 구멍 8개, 작은 구멍 2개. 그래서 앞에는 10개. 뒤에 구멍은 몇 개일까요? 보통 이제 3개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운지 구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엄지로 막는 운지 구멍은 2개입니다. 그럼 중간에 보이는 그 구멍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바람과 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 뭐라고 할까요? 2글자. 떨청이라고 하죠. 보통 관악기에는 이 떨청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보통 초등학교 3학년들이 쓴 이제 리코더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걸로 연주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운지를 하는 구멍들이 앞뒤로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떨청에 해당합니다. 침과 바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구멍들. 모든 관악기에는 이런 떨청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금 보신 거는 리코더고, 얘는 이제 아일랜드 휘슬이라고, 아일리쉬 휘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면, 이 떨청 부분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보통 이제 성대 결절이 오신 분들 말을 못하죠. 이렇게 떨청이 망가지면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악기를 다루실 때는 떨청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서 다루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멍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죠? 떨청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카리나를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카리나의 소리를 내기의 그 시작, 잡는 방법. 우리가 수박이나 옥수수 옛날에 이렇게 드셨죠? 어린 시절에. 요새도 이렇게 드시나요? 자, 요걸 보시면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나란히 오카리나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받친 상태에서, 자, 앞에 8손가락이 이 10개의 구멍을 어떻게 막을지는 고민하시지 마세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뒤에 있는 운지 구멍 2개를 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뒤에 구멍이죠? 자, 왼손 엄지로 구멍 막으시고, 오른손 엄지로 구멍을 막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구멍을 엄지로 막으셨다면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실 거예요. 밑에 받치고 있던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돌리시고, 다시 앞을 볼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부터 너무 쉬워요.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0개의 구멍, 10개의 손가락으로 10개의 구멍을 막게 되죠. 뒤에 2개, 앞에 8개. 뭔가 이상해요. 앞에는 구멍이 몇 개라고 했죠?
10개. 그쵸. 10개인데 이 작은 구멍 2개를 지금 저희는 안 막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배우신 분들, 망초보를 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작은 구멍은 아직 배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레미파솔을 배우시고 나셔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낮은 라랑 낮은 시의 소리를 내시는 구멍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미리 배우시면 너무너무 헷갈리시고 정확한 소리를 내시기도 너무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도레미파솔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낮은 시와 낮은 라를 연주하는 이 작은 구멍들을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는 자세가 바르게 되었다면 겨드랑이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겨드랑이는 붙이지 않아요. 살짝 떼시는 게 연주하시기 편하시고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서 훨씬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연주하실 때 보면 제가 이쪽이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 팔이 왼쪽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죠. 팔꿈치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오카리나를 입에 물었을 때 이 오카리나를 입에 물었을 때 얼마만큼 입에 물었냐 또는 어느 정도의 각도를 위치해서 오카리나를 불었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카리나를 한번 우리가 이제 자세를 제대로 한번 잡아볼 텐데요. 오카리나 소리 내기까지 이 올바른 자세를 배우시는 시간이 너무 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는 등을 펴고 바른 자세로 연주를 한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카리나를 입에 갖다 대실 때는 0.5mm에서 1cm 간격.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새끼손가락의 손톱까지 손톱을 입에 이렇게 모신다 생각하시면 그쵸?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각자의 손톱을 이렇게 입으로 새끼손가락의 손톱을 이렇게 살짝 물어보세요. 꽉 말고 살짝. 이 상태로 우리가 오카리나의 이 부분, 입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입이 닿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치구라고 합니다. 치구. 치구 다음으로 우리가 오카리나를 소리내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오카리나를 부는 각도예요. 보통 이제 90도로 이렇게 많이 부시는데 90도로 하면 직각이죠. 내 턱과 오카리나가 90도. 이렇게 되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카리나의 소리가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각도의 반, 45도 각도로 연주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가지 배우셨죠? 오카리나 소리 내기에 앞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세는 뭐 바르게 서서 바르게 앉아서 연주한다가 기본이고요. 오카리나 소리 내기에 앞서 2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오카리나의 취구, 입을 대는 부분을 0.5에서 1cm만 문다. 너무 많이 물거나 너무 조금 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번째는 오카리나를 부는 각도가 나의 얼굴과 내 턱과 45도 각도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2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카리나를 불 준비가 다 됐으면 입에 대고 이제 오카리나의 운지법을 배우실 건데요. 왼손을 배우시면 라시 도의 고음을 연습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은 1강에서는 오른손의 운지법 도, 레, 미, 파, 솔까지만 이렇게 5음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시죠?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소리내는 도레미파솔 요 운지법들을 배워보실 건데요. 보통은 이제 바로 소리를 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하시기 힘드세요. 보통 오카리나를 영혼의 소리, 맑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를 잘못 내시면 굉장히 듣기 괴로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옆집의 그 귀를 위해서 불기 전에 먼저 도레미파솔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운지 방법을 좀 정확하게 배우고 소리를 낼게요. 소리 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을 불기 전에 먼저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볼게요. 오른손은 뭐 크게 지금 왼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오른손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도레미파솔 배우실 거니까. 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너무 세게 쥐시지 마시고 살살. 자, 이 상태로 주먹을 쥔 게 우리가 그 구멍을 다 막은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구멍을 다 막은 상태. 자, 요렇게.
우리가 처음 배우실 때는 이 상태에서 구멍을 열고 닫는 게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모든 악기는 처음 배우실 때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입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오카리나 하시고 나시면 막 이까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주시는 거를 꼭 연습하시고 이 상태, 이게 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 낮은 라와 낮은 시를 배우시기 전까지는 이게 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 여기서 우리가 엄마랑 약속할 때 띄는 요 애기 손가락. 요 한 개 띄는 요 손이 바로 레예요. 자, 그 다음에 미를 배워볼게요. 또 하나 띄시면 돼요. 쉽죠? 두 개 띄시면 미. 세 개 띄워볼게요. 파. 자, 이 손가락 어디서 많이 보셨죠? 돈 또는 오케이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모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카리나에서 파라는 운지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손가락은 이게 솔. 자, 엄지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안 띄어요. 왜 그러냐? 엄지는 뒤에 있는 요 운지 구멍을 막기 때문에 띄지 않습니다. 이게 띄는 순간 소리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악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뒤에 엄지들은 높은 고음을 배울 때까지는 높은 레와 미, 파 이런 고음을 배울 때까지는 이 엄지손은 절대 띄시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구멍을 정확하게 막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도레미파솔 다 배우셨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 다 배우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운지 구멍에 손가락을 올릴 때 첫째, 절대 손에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래 연주하기 너무 연습하시기 힘드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구멍을 막으실 때는 요 손톱 바로 밑에 여기 끝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막을까요? 그렇죠. 여기 지문이 있는 요 살로 막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소리를 내볼까요? 자, 시작. 자, 보면 저는 지금 한음 끊어서 연주하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첫 번째 강의 때 첫 번째 배울 내용이 운지법, 두 번째 배울 내용이 호흡법이었잖아요.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실 때 저랑 요거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호흡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음악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아티큘레이션 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티큘레이션 주법은 음악을 게이름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굉장히 풍부하고 화려하고 다양한 소리들을 연출해내는 건데요. 이 아티큘레이션 주법이 우리 오카리나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텅잉이라는 주법이죠. 텅잉, 우리 책에 나오죠. 앞에 보면 텅잉의 주법은 혀 끝을 입천장, 윗니의 입천장에 붙였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투라는 발음이 바로 텅잉 주법의 가장 기본인데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저한테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왜 투투투로 연주를 하냐? 투투투로 다른 복지관에서 배웠는데 투투투로 가르쳐줬다. 노래를 연주하는데 투투투로 하니까 음들이 너무 끊어져서 그 유아 아이들 또는 어린이들이 연주하는 멜로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강사님은 굉장히 잘 가르치는 강사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투투투로 연주를 해야 올바른 게이름의 그 음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길게 배우실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노래하듯이 연결하는 음들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각각의 음정을 정확하게 연주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처음에는 초보이실 때는 초급 수업 때는 투투투라는 발음, 텅잉의 주법을 통해서 음을 완전히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음정을 배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연결하시는 음을 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텅잉 주법을 할 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투투투와 또는 음들을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연결하는 이 주법을 우리가 한번 명칭을 배워볼 건데요. 투투투로 끊어서 하는 주법을 논 레가토라고 합니다. 이 논은 N이 붙는 거예요. 레가토가 아닌 거죠. 레가토가 아닌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노래하듯이 게이름들을 연결해서 연주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논을 빼면 그쵸, 레가토라고 합니다. 보통은 텅잉 주법에서
논 레가토와 레가토 주법을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로 둬요. 그래서 초급에서는 논 레가토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레가토의 방법으로 연주를 합니다. 대표적인 걸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논 레가토. 음을 한음 다 끊었죠. 이게 바로 논 레가토. 끊어서 연주하는 거예요. 투투투로. 나중에 이제 많이 진도가 올라가시면 투투투, 룰룰루, 룰룰루, 올룰루 뭐 여러 가지 혀의 방법, 혀 끝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투로만 논 레가토를 표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논 레가토와 반대되는 레가토는 음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끊어서 연주했던 도레미파솔을 노래하듯이 연결했죠. 이게 바로 레가토, 논 레가토의 반대말 레가토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스타카토. 우리가 보통 이제 오카리나 주법에 논 레가토, 레가토,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타카토 방법이 나와요. 스타카토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하셨던 투투투 논 레가토를 반으로 짧게 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을 때 아 뜨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박자짜리에 4분 음표가 있는데 그 4분 음표에 스타카토라는 점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반박자. 반박자는 그렇죠. 8분 음표의 박자만큼 짧게 연주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분 음표, 머리가 하얀 2분 음표 두 박자짜리에 스타카토 점이 붙었다면 몇 박자만큼 짧게 연주하시면 될까요? 툭! 어떻게? 그렇죠. 4분 음표 한 박자짜리만큼. 붙은 음표의 반, 딱 반만큼 짧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법, 통행주법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논 레가토, 두 번째, 레가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카토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호흡법이란 뭐냐면 아까 올바른 오카리나 연주 자세가 있듯이 올바른 호흡법 너무너무 쉬운데요. 배를 어떻게 할까요? 배로 숨 쉬는 복식호흡. 우리가 보통 흉식으로 많이 숨을 많이 쉬시는데요. 복식으로 숨을 쉬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강한 압력, 투, 강한 압력으로. 그 대신 바람은 조금 소량의 호흡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재미난 곡으로 동요로 한번 만나볼게요.